신점이지 말 그대로 신. 귀신? 귀신. 자 이제 슬레이트 쳐? 쳐봐. 네. 자 어쩌다 보면 1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박수 쳐. 인사까지 내가 오케이 했는데 박수는 뭐지? 치라면 나 치잖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치라면 나 치잖아. 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수요일날 못 찍어서 우리가 잘 찍히고 있는 건가 지금? 빨간불 들어와요. 가서 보고 와. 아니 자리를 잘 항상 그러는 것 같아. 아까 내가 창문 닫으러 한번 갔다 왔거든요. 녹화. 앵글 잘 잡히고 있어? 아, 그걸 안 봤다. 얘 나오고. 나도 나올 것 같아. 자 오랜만에 찍는 건데 요새 좀 게을러졌다기보다 저희가 좀 그 각자 공사들이 다 망해버려가지고. 다망이라고 해줘. 아니 왜? 공사가 다 망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공사가 다 망해버렸어 우리. 구정 끝 전에 찍고 설날도 지났고. 원래 그 설날에 내려가면서 듣고 올라오면서 보라고 특집을 하나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어디 가갖고 조사를 좀 받으라고. 아 맞아. 어디 조사를 받았다고요? 어디 가서 조사를 좀 받고 나오느라고. 감옥 갔다 왔어? 아니 비슷한데. 조사를 좀 받고 나와서 뭐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못 찍었고 그리고 원래 수요일날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은 거죠. 지난 호에 우리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살짝 건드렸고 후유장애 건드렸고 이대 질환 뭐 건드렸었잖아요. 뭐 그렇지. 암이랑. 암이랑. 근데 이 반응이 괜찮아요. 다들 새로운 시각이었다. 뭐 그리고 계약전 알리는 뭐 관련해서는 이거 무슨 내용이냐. 다 욕이다. 다음에 편집으로 한번 하겠다. 다시 좀 하자. 뭐 그리고 질병 후유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후유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자.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진짜로. 여기 보는 사람들이 좀 되시나 봐요. 너만 빼고 다 보는 것 같아. 너만 빼고 다 이제 보는 것 슬슬 시작해 모니터링.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그 염원을 모아서 질병 후유장애를 할까 하다가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스케줄대로 알아서 가는 걸로.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차들 보험 영업 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10년씩 보험 영업을 한 사람들인데 그동안 바로 지점장이 되거나 본부장이 되진 않았을 거고 FC에서부터 시작했을 텐데 FP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FSR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뭐 RC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무튼 설계사부터 시작을 했을 텐데 그 설계사로 만났던 제일 왜 B 해줄까? 욕하면 B 해줄게. 아 우리 욕하는 거는 저기 유료로 해가지고 하나를 새로 만들까? 욕을 돈 내고 들어. 변태인데. 지금까지 만났었던 정말 개 멋 같은 그 윗사람들 얘기를 조금씩. 너 왜 옷 벗어? 왜? 더워서. 왜? 본격적으로 할 말이 있다. 야 반팔인데?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의미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마술을 또 지난번에 실수하고 못했으니까 이번에 성공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해보게. 아니 실패한 게 더 또 재밌어. 실패하면 안 되면 되게 더 재밌어. 또 우리 편집 없이 바로 나간다는 거 그냥. 또 실패하면 뭐 컨셉이지 뭐. 너무 자. 안 들어갔어. 이게 뭐야 이거 뭐 갖고 온 거야 지금? 아. 로망 사주 카페? 예. PPL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 보고 나서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내가 사실은 개명을 했거든요. 이름을요? 네, 이름을 개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요. 아 지금 현재 네, 이름이요? 예전에는 좀 원래 우수한 이름이었는데 원래 이름이 뭔데? 원래 이름은 이동진. 동진이? 네, 동진이었는데 맞다 어머니가 동진아 그래 네, 동진이 네, 그러잖아. 근데 한 6년 전, 7년 전에 그 나 아는 형이 계속 이름 바꾸라 해가지고 바꿨다가 최근에 또 다시 바꿨어요 이름을. 너 그러면 그 6년 전 7년 전에 아는 형이 그 이름 바꾸라 그래갖고 이름 바꾸고 그때 눈하고 코하고 다 같이 한 거야? 그때 다 하고 또 다 망하고 돈 까먹고 그 눈하고 코하고 뭐 이거 해갖고 필러 넣고 막 지금 그 방송을 진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보고 만난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전주 내려갔더니 방송에서 봤다고 코에 필러 넣은 거 그 필러 그거 3개월짜리인가 3개월짜리
계속 맞아야 돼. 저 안 맞았어요 그거. 너 지금도 맞은 것 같아. 보면. 아니 원래 코가 높아요. 저는 원래. 아무튼 이름을 서우라고 한번 바꿨는데 그 사주 카페에서 이름이 안 좋다고 한문으로 한번 다시 바꾼 거가 이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그 저기 우리 저기 양가리 예. 님께서 그 사주를 잠깐 봐주셨는데 좀 많이 좀 속상해서 다시 한번 꺼내서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름의 그런 걸 갖고 있나. 뭐 나쁘지 않네. 끝이야? 좀 보시라고 해. 이제 성명학 이 사주, 그러니까 이 제가 요즘에 그 사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주라는 게 뭐 특별히 뭐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고객들 중에 이제 무당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하도 저한테 입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글자로 공부를 좀 해서 내 운명은 내가 알아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주만 갖고는 이제 사주는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그 사주가 끝까지 가는 건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몇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름을 잘 짓는 거더라고. 그 사주학에서 어차피 사주라는 게 음양오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짓는 건데 이 서후 이거 한자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한글 창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거기에 이음, 기역, 티귿 뭐 이런 것들이 음양오행의 이 발음이 어떤 오행에 해당되는 발음인지가 나와. 그래서 자음 말고 동그라미를 어떻게 넣고 이게 획수가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양의 글자고 음의 글자고 목의 글자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존나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음양오행으로 만들어진 글자야. 그래서 나중에 사주를 좀 끝내고 나면 좀 성명학을 좀 해볼까. 성명학은 그래도 조금 사주보다는 쉬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한마디 하세요 김정근 전님. 보험이나 열심히 하라고. 보험이나 열심히 근데 하라고. 신기한 게 관상도 얼추 보면 맞아 진짜. 왜 그러냐면 여기는 그 기독교 신자인 척하는 친구라서 이런 거 잘 안 믿고요. 여기는 무신론자라서 잘 안 믿는 척하면서 다 들어.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언젠가 방송에 이서우 본부장이 처음에 윌리엄이 처음에 관상 공부할 때 나는 왜 개상이냐고. 거기 지난번에 했던 돼지상, 여긴 개돼지상 뭐 그런 얘기 했었지. 근데 좀 바뀌었지 그거 내용. 많이 바뀌었죠. 알면 할수록 이거 함부로 성무당이 얘기하면 사람 잡는 거야. 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다 완성되면 그때 얘기하고 오늘 진도 나가시죠. 그때까지 얘기하지 마. 아니 그때까지 요 정도로 한 1, 2분 오프닝으로만 시끄럽대. 하고.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거, 지난번에 원래 그 이슈를 좀 훑고 넘어가는데 특별한 뭐 보험 관련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보험 관련 이슈 중에 가장 뭐 큰 이슈라고 하면은 뭐 제가 지금 어느 회사로 둥지를 틀려고 하고 있다. 뭐 이게 우리 보험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그 정도. 뭔 소리야? 그거 하고 그리고 유아인이 옆에 밑에 자막 한번 놔줘. 어이가 없네.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요즘에 핫한 거. 아 그런 게 있어? 있어 유아인이 어이가 없네. 그거하고 이제 그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매트라이프나 PCA 하시는 분들은 금펀드로 좀 변경을 고려해봐라.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는지 쭉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얘기. 그리고 이제 이서우 본부장이 여기저기 조직을 깔기 시작했고 그 조직에 강의를 하러 다니고 우리들도 같이 그쪽에 강의를 막 쏟아붓고 있다. 뭐 그 정도 얘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기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처음에 FC를 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나 이런 사람 정말 족같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지. 해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왜? 진짜로 있구나. 해봐. 나중에. 그럼 네가 먼저 해봐. 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너 저기만 처음에 만났던 사람 있잖아. 그 뭐 스타타운가 뭐 거기서 너한테 거기서는 밥을 잘했지. 내가 못한 거지. 내가 못 쫓아갔지. 그래? 그 사람은 잘 가르쳤어. 참 좋은 관리자였어. 좋은 관리자였지. 넌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자. 씨, 안 되겠다. 그때는 이렇게 열심히 일도 하지 않았었고 놀면서 했지. 일주일에 원래 그때는 FC를 처음 할 때는 만날 사람도 사실 없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 3일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나머지는 3, 4일은 놀았지. 원래 일주일에 한 2, 3일 일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난 계속 그렇게 일을 해서 다 그렇게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여기 하루에 포스팅 막 10개씩 하잖아. 앉아갖고 막 키보드 워리어 막 씨. 만났을 때 처음에 그 미래에셋 들어갔다 그랬나? 네. 처음에 GA에셋 했다 네. 그랬나? 미래에셋. 미래에셋 원수사에서. 미래에서 시작했을 때 네. 그때부터 봤을 때 어느 회사라고 특정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이런 관리자는 진짜 쉣더 퍽이었다. 뭐 그런 관리자 얘기해봐요. 뭐 그런 저는 관리자라기 하기보다 저는 그 미래에 있을 때는 별 뭐 없이 잘 회사에 지냈다가 얘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좀 전에. 미래에 있을 때는 별 이상 그러니까는 없다. 만약에 거기 없다가 이제 그 서프라임 터지면서 이제 9년도 10년도에 이제 GA로 이동을 처음 했거든요. 이제 컨셉 영업을 하려고. 그런데 저랑 같이 저도 이제 처음 컨셉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팀장 역할이었어요. 컨셉 역할에서 이제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팀장, 소장, 클로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장? 네. 소장도 있어? 그러니까는 클로저를 그 당시에는 소장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팀장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섭외하고 전화하고 가서 릴레이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했었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한잠 이제 뭐 포텐 터진다고 하잖아요. 계약이 빵 터지는 시점에서 계약을 34건에 월납을 2천을 찍게 돼요. 월납보험료. 그러면은 그동안에 막 1년 정도 절었었거든요. 막 그 영업 깔고 하느라. 딱 터졌는데 그때 또 내가 그 GA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팀을 데리고서 여수를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여수? 네, 거기서 한번 내가 자빠졌어요. 여수 내려가가지고 뭐 왜? 뭐 계단 뭐 돌풀이에? 아니 그렇게 자빠졌으면 괜찮지. 근데 한 3명 4명 내려가가지고 카드 하나씩 다 주고 교통비, 식대, 집값 내가 다 해가지고 내려갔거든요. 쓸 활동비를 활동비까지 카드로 다 해줬지. 줬다고 네. FC들은 네. 근데 3개월 정도 하고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올라가대. 다 올라가더라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집에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짐 이삿짐도 나 혼자 다 이사하고 아무튼 정리로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어려웠던 차에 그 GA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셋하고 GA 중간에 살짝 다른 데를 이동을 한 거지. 어쨌든 여기서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힘들어져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득을 잡히면 안 되는 신분이었어가지고 월납보험료 그렇게 빵 찍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그 수당을 받은 거지. 경유계약 한 거네. 그렇죠. 같은 회사 내었지만 경유였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회사 내었지만 이러면 안 돼? 잘라야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쉐어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장 이름으로 청약서 다 뽑아서 했어요. 근데 계약에 들어가고 그 다음 달에 이제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내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온 거야? 아니죠. 조금 들어온 거지. 공이 하나가 더 찍혀도 모자랄 판에 200이 들어온 거예요. 월납을 2천을 했다 2천을 그랬어. 했는데 200만 원을 줬다고? 네.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그래서 그 통장을 어쨌든 내 거를 안 쓰고 그 소장 그 통장을 썼으니까 그 소장이 보내준 거야 나를. 근데 왜 200만 보내줬지? 공을 하나 빼먹었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문자를 했죠. 그럴 수 있겠다. 더 보내라고. 그 2천만 원도 작은 돈이야 사실은. 작죠. 월납 2천이니까. 네, 작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7년 전에 되게 수수료율이 되게 높았으니까. 근데 전화했더니 알겠어 하고서 보낸다고 했는데 또 200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400 보낸 거 맞냐고 했더니 맞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에 뭐 기름값 쓰고 이제 팀장 클로저 같이 일을 하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본사에다가 따졌죠.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그 여자가 이제 잠수를 타게 되고. 그 클로저가 여자였어? 네, 여자였어요. 야 통장에 5천이 그 당시 5천이 찍혔더라고 보니까 그 여자 통장에. 그래서 못 받았죠 돈. 뭐? 못 받았어요. 추가로 한 600인가 700인가 받고서 더 받아야 되는데 정말 그 돈 때문에 사람이 그 일 터지고 나서 한두 달 힘들어지니까는 이 지치더라. 지쳐가지고 나 다 때려치고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서 관두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씨발 이런 족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경유를 했으니까 어차피 안 준다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건데 믿고 하는 건데. 쉐어라고 했잖아 쉐어. 쉐어가 아니라 그 쉐어 비율을 따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통장을 나눠서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얘 비율은 200밖에 안 된 거잖아. 회사에서 나머지는 걔를 다 준 건데 이명 계약이 있었던 거잖아. 당신이랑 그 여자는. 그러니까는 내 통장을 쓰면 안 됐던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 수당 5천만 원을
나랑 그 사람이랑 알아서 하고서 회사에서는 다 줘버린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여자는 통장에 5천이 딱 찍히니까 눈에 뵈는 게 없던 거지. 아이씨. 그럼 잘 사냐? 씨. 잘 살겠지. 그런 일도 있네. 그때 5천 투자해갖고는 지금 재벌 됐을지도 몰라.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또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학원 영업했다가 뭐 요양시설도 영업했다가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도 지금 힘든 걸로 내가 알고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게 제일 좋같았어? 네. 나는 이게 좀 뭐 나쁘다 좋다의 느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수사에서 그 일을 할 때 계약에 대한 계속분 그리고 유지분이 쭉 나오잖아요. 유지분이 쭉 나오는데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내 계약이 다른 설계사한테 뿌려지잖아. 다른 설계사한테 뿌려지고 그 설계사들에게 뿌려지면 그 관리를 맡게 되는 그 설계사가 맡게 되는데 나는 이제 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않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아줬어요. 계약들을 한 사람 찍어서 계약이 잘 될 만한 사람한테 몰아줬어. 그리고 나는 이면 작성을 했지. 이것에 대한 관리나 어떤 것들은 내가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당신은 거기서 나오는 수당의 몇 프로를 당신이 먹고 나머지는 나를 달라.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불법적인 거일 수도 있고 내 고객이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네 고객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개인 간의 어떤 그런 딜이 있었던 거지. 근데 그 회사에 KB지 KB. 내가 KB에 있을 때 RFC라는 곳에 있었어요. KB RFC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지점장이 있었는데 그 ROTC 선배야. ROTC 선배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냐면 이거는 너의 활동비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네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이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참 서운하더만. 그 선배가 나랑 엄청 친했거든. 엄청 친하고 엄청 챙기고 그랬었는데 내가 회사를 그만두니까. 그만두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아무리 해봐야 나는 결국에 지점장인데 이 지점장 돼봐야 매월 끌려 올라가고 조인트 차이구나 이런 건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뭐 나이 먹고 지점장 하면서 그 막 발로 차이고 나보다 어린 놈의 새끼들한테 가갖고 그 뭐 부장 뭐 상무 이런 사람한테 뭐 실적이 이게 뭡니까 이따구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갈 때는 그래 너의 앞길에 축복이 있기를 그러더니 나가고 나니까 쌩까는 거야. 지극히 정상이네. 씨발. 지극히 정상이네. 나가고 나니까 쌩까더니 뭐래냐면 자기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지. 자기는 이제 어떤 조직의 지점의 장이니까 너는 나간 놈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 바닥 좁아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나중에 어떻게 대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면 얼굴 붉힐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멤버들이 지금 프라임 에셋으로 같이 넘어왔었고 프라임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의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겹쳐서 결국에 그분도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지. KB를 그만두게 됐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의 논리는 내 새끼를 챙겨야 된다 했는데 결국 실적 잘하는 애들을 챙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급여를 더 주기 위함이었던 건데 거기서 오는 그 인간적인 모멸감, 배신감, 패배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관리자가 되면 좀 친하다고 더 주고 안 친하다고 덜 주고 이런 건 없이 약속된 게 있으면 칼같이 지키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쭉 보면 같이 있을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일단 그만둔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 씹어먹을 새끼들이 되더라고. 다 나쁜 새끼들이 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뭐 이렇게 하고 또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갚고 나가 이딴 개소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도 뭐라 그랬냐면 나랑 같이 나온 팀원들 중에 노트북 지원금이라는 걸 받아갖고 노트북을 샀던 친구가 있는데 그 노트북을 놓고 나가라는 거야. 회사에서 지원받은 거니까. 전부 다 지원해준 거야? 뭐 반반했겠지. 그때 기억이 안 나는 정확하게. 그래서 놓고 나오라고 이게 놓고 나왔는데 그 노트북을 받아갖고 뭐 팔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뭐 혐오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믿지 않는 게 보험사 지점장들이에요. 보험사 지점장들, 원수사 지점장들은 정말 믿을 놈들이 별로 없어.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근데 결국에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가 이 GA에서도 관리자가 되면서 서서히 변해가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런 관리자는 돈 갖고 장난치거나 아니면 나갔다고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서로 가는 길이 달라서 서로 결별을 할지라도 반드시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평생 뭐 그 회사의 귀신이 될 게 아니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어디서 또 어떻게 엮일지 몰라요. 그 당신 돈 떼어먹은 여자분 어디선가 만나면은 떳떳하지 못하죠 그거는. 그치겠지. 떳떳하지 못하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좀 프라임에 왔을 때는 프라임 에셋에서는 그 본부장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는 괜찮았어요. 알지? 내가 그래도 거기서는 참 괜찮았는데 회사하고 싸움질하느라고 내가 프라임에서 본부장하고는 사이가 좋았는데 프라임에서 회사하고 내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랬었지. 아무튼 그 관리자들 윗사람과 관리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나 관리자가 족같아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관리자한테 웃으면서 저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 쉽지 않지만 또 이제 나는 그러고 싶은데 상대방이 또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낼 때 막 손에 비눗물 묻혀갖고 이렇게 닦아주지 않는가? 네? 어이가 없네. 갑자기 조용해진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너도 있잖아.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그거 없대네. 아니 내가 아는 것도 아니, 직접 간접이 그래도 10년인데 그래도 10년이고 너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얘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거는 뭐 그렇고 그것보다 그냥 얘 고생 많이 했나 본데. BGM까지 깔아줘요. 뭐 이런 거. 고생 많이 했나 본데.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까는 소리 하고 자꾸 씨발 아주 진심입니다. 진심. 나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악의를 갖고 했던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권성진하게 해서 망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현실의 상황에 뭐 재무설계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선택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시간 지나서 내가 만나도 보고 나한테 사과했던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최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가끔은 아까 그 여자도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반대로 너를 혹은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는 모르겠어요. 나는 죽이려면 진짜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원래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원래 잘 안 가져요. 서로 나도 피곤하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 개인적으로 내 스타일도 아니지. 죽여버리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원망과 분노를 삭히든지. 졸라 씨발 도 닦는 듯한 인생을 달관한 듯한 얘기하려고 했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할 얘기 없다더니 뭐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한숨과 신세 한탄과 잊고 있었다고. 아 씨발 세상은 족같아.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 막 지금. 바빠서. 바빠서 잊고 있기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또 밥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잘 안 돌아가나 봐. 좀 처먹어줘. 처먹긴 싫고 그냥 먹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그것만 좀 먹을까. 다 나왔어. 뭐 고개 갸우뚱하고 있어. 이 얘기 해야 되나? 아씨. 빨리 사망해. 여기도 좀 저기 스토리가 많지. 내가 봤을 땐 그 이 세 명이 스토리가 다 많아. 나도 스토리가 많고. 자 힘내십시오.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도 한 10년 보험 영업하면서 잘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엮여서 피해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간관계도 인간관계지만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하세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세상 살면서 본인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부러워하는 사람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 걸 떼주면서 본인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지. 많지 않으니까 난 떼주면서 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밑에 애들이 그렇게 느껴? 아니. 그렇구나. 아, 이해했어. 바로 뭔 차인지 알겠지? 알았어. 이해했어. 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일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 현실한테 신세한테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세한테를 하게 된다면 빨리 그곳을 나오세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시되 어딜 가도 특별히 다르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요 정도.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인 것 같다. 아무도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고 밤이. 좀 고생 많이 했어 보니까. 사망진단을 갑시다. 어디 김재호 부장님 할 말 없으시고요? 패스? 네. 자, 있을 것 같은데 패스? 그러니까 그러면 사망보험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오늘의 이제 핵심 메인 주제가 사망보험금인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종신보험에 주계약을 가입하는 방법,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 손해보험에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뭐 질병사망, 상해사망 나눴지만 질병사망 안에서도 교통상해사망, 또 뭐 있나, 일반 사망 등등 뭐 많고, 손해적으로 그렇고 생명은 많고, 일반 사망과 재해사망. 재해사망도 있고 이제 그 손해보험엔 질병사망이 있고 그 안에 암사망도 있고 뭐 5만 가지 사망이 많은데 크게 나누면 사망 그리고 그 밑에 뭐 상해사망, 재해사망, 그리고 뭐 질병사망 요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자, 사망보험금. 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망보험금을 얘기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저는 그 사망보험금 문의가 들어오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문의가 들어오긴 해?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 들어와. 예, 사망보험금은 보통 요즘에 이제 좀 고객들이 돈이 없어서 종신보다는 이제 정기보험으로 하는데 어차피 뭐 사망 시 나오는 금액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 저희 이제 그 지난 방송에 했던 이제 진단비 부분하고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년에서 5년치 연봉 정도 이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산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상속세 개념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망보험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당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후유장애가 중요해, 사망보험금이 중요해. 사망보험이 우선이죠. 아, 그래?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우선이죠. 생명보험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 내가 아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둘 다 사망보험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생명보험의 그 지고지순한 가치 있잖아. 그 생명과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뭐랄까 인생의 목적, 그리고 그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가장으로서 또는 부모로서 나의 책무, 내가 가지고 갈 의무를 정말 아름답게 얘기하잖아.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보통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고, 다만 사망보장금을 가입을 안 하면 완전히 이 남편, 이 가장을 파렴치한 정도까지는 얘기하지. 난 푸텐셜 광고를 좋아해.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변하지 않는 푸른 약속, 프루덴셜 생명.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옛날에 뭐 10억을 받았습니다. 네, 남편의 그거는- 빈자리 10억을 받아서. 푸르덴셜이 광고 잘 만드는 것 같아. 근데 그 광고 그 광고 있어요? 이거 광고 영상에 삽입해 줄까? 10억을 받았습니다. 그거 요거 찾기 힘들걸? 뭐 그거 유튜브에 예전에 있을게요? 그거 뭐 바람이 났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말이 되게 많았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뭐 내가 광고는 만약에 죽고 나서 삼성생명이 잘 산다고 진짜 잘 하면 삼성은 요즘에 잘 만든 거고 과거에는 그 푸르덴셜을 잘 만들었지. 어쨌거나 그 지고지순한 그 생명의 그 사랑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사인하라고 이렇게 펜 이렇게 주지. 그럴 때 몽블랑. 몽블랑 호남이 볼펜 딱 나오면 안 돼. 거기서. 몽블랑으로죠. 국화꽃 무늬가 딱 있는. 자, 제가 사망보험금을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단금과 특별히 다르잖아요. 저의 컨셉은 항상 똑같이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망보험금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필요하시냐? 그럼 필요하지. 아니면 필요 없어. 이렇게 두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사망보험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쓸 돈인데? 일반인. 네. 일반이 아니지. 그래도 생보 출신인데. 아니 그냥 그거야. 컨셉이에요, 컨셉. 나한테 생명보험 물어보면 나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뭐 부동산 얼마 갖고 있어서 나 이 얘기를 물어보건 나는. 그 얘기 좀 이따 해봐. 네. 어쨌든 사망보험금 필요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다고 느껴요. 네. 사망보험금 어디 쓸 돈이야? 우리 아들 줄 겁니다. 아들 줄 거야? 네. 아들 그냥 줄 돈이 필요한 거야? 그냥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죽으면은 아들한테 이제 해줄 게 더 이상 못 해주니까 사망 재산이라도 조금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 얼마나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뭐 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최소한 1억 정도는 남겨주고 싶어요. 1억 정도 이상은 남겨주고 그 1억을 어디다 쓰라고? 뭐 생활비 하고. 애기 생활비? 네. 애기 키우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들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 3명. 나이가 5살? 아니 그냥 적당히 해봐. 한 5살에서 그래 고등학생 사이. 5살에서 고등학생 사이는 좀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애 하나 키워도 그래도 한 200 애로만 생활비 그러니까 애 교육비만 하지 마 그러니까. 교육비만 아니면 생활비 포함해서. 아니 애가 커나갈 수 있는 돈. 밥 먹고 교육 받고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 드는겨? 애 하나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 2억 3천 정도 들지. 뒤지기 많이. 뭐 그 정도는 다 아니에요. 못하더라도. 2억 3천 더 들 수도 있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3년 전 데이터였으니까 지금 뭐 좀 더 올랐어. 옛날에는 1억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당신이 이 아들내미한테 당신의 가치 중에 일부 아주 작지만 그래도 1억이라도 주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애가 언제까지 그 돈을 주고 싶어? 당신이 80이면 당신 아이가 60이잖아. 당신 아이가 50이잖아. 네. 당신이 80이면 당신 아이가 50인데 그때 80대 죽었을 때도 1억을 주고 싶어? 그때까지는 그렇게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필요할 것 같아? 딱 만약에 내 사망보험금을 주는 시점을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잡는다고 하면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 네, 그 정도?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대학교 등록금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뭐 그럼 아들이니까 30세 정도. 30세 정도.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군대 갔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가 벌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결국에 그 나이가 될 때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던 얘기네. 뭐 굳이 돈이 없는데 억지로는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만기를 당신이 가져가야 될 사망보험금 만기를 60세로 가져가면 아이가 지금 30살 차이 나니까 30세가 되니까 만기를 60세까지만 보장받으면 되겠네? 그래도 되겠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정기보험으로 가는 거야. 정기보험은 기간 정해놓고 하는 보험인가 그게?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보험하고 이제 종신보험 할 때 지금 60세까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정기보험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망했을 때 장례비 정도에서 종신으로 주계약하고 정기특약. 뭐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고. 내가 죽었는데 60세까지는 이제 애를 위한 돈인 거고 그렇죠. 그 아니, 이후에 죽었을 이제 때 더 이상 필요 없을 네. 때 민폐는 끼치지 말자. 내 장례비는 내 보험금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네. 있긴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면 정기보험 기준으로 가는데 그럼 내가 한 번 더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60세 이후에 죽으면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는데 60세 이후에는 또 사망보험금 말고 필요한 게 없나? 연금 필요하지? 제 개인적으로 연금. 그렇지. 안 죽으면 연금 필요하잖아. 네. 왜냐하면 60세 이전에 당신이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만 60세 이후에 쭉 오래 살면 애한테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그땐 연금이 필요하지. 네. 그런데 연금을 따로 가입할 생각이 있어? 요새 종신도 되고 연금 되는 그런 거 있던데. 그러면 종신으로 가입하면 필요할 땐 사망보험금 가져가고 필요 없을 땐 연금 전환이나 중도인출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면 뭐 연금이든 종신이든 알아서 할 때 금액이 정해지면 지금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 나 지금 우리 엄마가 내 보험료를 한 20만 원 정도 내거든요. 본인이 낸다면 얼마 예. 정도 돼? 저요?
전 내 보험료로 한 2, 30 정도. 지금 사망보험금 추가로 한다면 얼마 정도 더 할까요? 사망보험 추가요? 더 이상 하는 거는 조금 좀 그러다. 사망보험 5만 원? 5만 원? 그럼 5만 원 한도 내에서 1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겠네. 있나 그런 게? 있겠지. 그래? 정기보험으로 하면 돼. 있으니까 하면 되지. 파워 FC 기준으로 1900 제가 지금 77년 9월 27일생인데 파워 FC 당신 아이폰이지? 네. 아이폰 버전 안 돼요 파워 FC. 파워 FC 기준 눌러보면 정기보험으로 60세 만기로 가져가면 1억 가져가는데 3만 원 정도 해요. 그거 해야겠다. 또? 할 게 많은 거지. 지난번에 홀장에 하더니 가입하셨어요? 못 가입해서 좀 정신없어가지고 부져있고. 그리고 나 종신보험 있는 거 그거 엄마한테 사인한 거 그 연금 전화 되는지 봐야겠네? 좀 되지. 안 요즘 되는 거는 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 다 해? 웬만하면 다 돼요. 다 돼요? 뭐 바보 연기도 적당히 해. 뭘 씨. 아니 진짜 증권을 못 봤어 내가. 손해보험 하시는 분을 위해서 나름 진짜 자기 희생하네. 그러니까 이 사망보험금이 대부분의 경우 비싸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데 정기보험으로 하면 싸기도 하고 또 손해보험의 그 주계약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을 가입하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기보험 가입해야 돼.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객들을 만나면 막상 사망보험금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그런 고객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마디 팁 얘기해 줄게요. 네가 사망보험금을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네가 스스로 대답할 거야. 그게 맞든 틀리든 이라고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4명이 있어. 우리 네 명이 은행에 갔어. 칼로? 아니 우리 4명이 은행에 고객으로 갔어. 근데 뭐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도둑놈의 새끼가 권총을 들고 딱 들어온 거야. 근데 은행 직원이 신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 신고한 거야. 밖에서 경찰이 쫙 깔렸어. 우리 4명은 은행 인질로 잡혔어. 인질로 잡혀갖고 있는데 밖에다 대고 너희들이 이 포위를 풀지 않으면 이 인질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너는 포위됐으니까 잔말 말고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인질범이 영화를 많이 본 거야. 영화에서 보니까 그 길 터준다고 해놓고 인질 풀어주면 나 죽이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우리 4명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들아 미안하다. 영화에서 보니까 그러더라. 근데 내가 이 길을 터주지 않으면 누군가를 반드시 죽인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 자리에서 이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죽이겠다.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희들 중에 4명은 반드시 1명을 죽일 테니까 너희가 내가 은행을 털 때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있었던 거 말고는 죄 지은 게 없다. 참 그래서 너희들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로 지금이라도 보험이라도 사망보험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자리에 그 짤라해. 야 보험 가입할 사람 손 들어. 그럼 가입할 사람 다 들어야지. 왜 다 들어? 안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 그래 들 거야. 왜? 몇 명이 죽을 건데 4명 죽을 한 명. 한 명. 안 죽을 확률이 높잖아. 3명은 안 죽고 1명은 죽어. 어찌 됐든 지금 당장 안 죽을지 몰라도 나중에 또 다른 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오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알았잖아요. 4명 중에 누가 죽을지 모르는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뭐 나는 절대 안 죽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난 안 죽어. 예? 일단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일단은 현실 내에서 이제 닥쳤잖아요. 알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죽지 않더라도 내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할 거야. 무조건 가입할 거야. 나는 가입할 거야. 아니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가입할 거야. 당신도 할 거 아니야. 가입하고 인질이 저희 그 강도가 몇 명이에요? 1명이야. 1명이야? 또 어떻게든 이 새끼 잡아야지. 너도 가입할 거 같지. 가입하죠. 고객들한테 이런 걸 질문하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가입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통계청 자료가 남자 6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25%가 넘어. 그럼 60세 전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4명 중에 1명은 죽는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보면. 뭐가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걸 확률로 좁혀보면 4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잖아. 25%면. 그러면 상관이 없어. 우리 셋 중에 1명이라는 소리야? 그렇지 30%야. 나도 안 죽어. 우리 안 죽어. 그 확률에 아무도 안 들어가. 나도 안 죽어.
실제로 고객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객이 나 보험 가입하지 않아. 난 안 죽을 확률이 높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이 보험 들고 한 번도 안 써먹으면 내가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너 은행에 가고 강도 왔는데 너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 안 죽을 확률이 높아. 보험 안 들 거야? 그러면 안 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논리를. 가끔가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을 때 내 와이프한테 돈이 갔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 괜찮은데 다른 놈 만나서 사는 거 싫다. 그래서 나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찌질한 것 같다. 귀샤대기를 올려요. 그거는 뭐 그 사람 얘긴데 뭐 가끔 뭐라고 그래. 아니 내가 고객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를 이런 노하우들을 여기서 다 풀어줘야 되는 건가? 나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죽었는데 남자들은 통상 그래.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그런 남자들은 이 얘기를 삐처리하면 재밌잖아. 아 왜? 남자들은 통상 나의 아이가 다른 남자의 손에서 크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나의 와이프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아이를 수절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길 바래. 끝까지 그 아이를 지켜주길 바래.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면서 지켜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나를 그리워하면서 한 번씩 눈물 한번 찔끔 흘려주고 왜 먼저 가셨어 이 야속한 사람아 그러면서 내 아이를 이제 키워주길 바라는 거지. 분신처럼. 이걸 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한테 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은 돈하고 보석 새끼만 있으면 남자는 필요 없어. 세상 너 죽는 거를 많이 지워야겠네. 사망보험금을.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새끼가 잘 크고 있으면 내 몸 치장할 수 있는 일부의 그런 여유만 있으면 사실은 남자는 필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한 10년 이상 그 결혼 생활을 했어. 한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여자가 남편이 전업주부를 했던 경우겠지. 전업주부를 한 여자가 아이가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생활고가 막막해지니까 이런저런 온갖 허드렛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 내 아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축이냐 펀드냐 투자냐 뭐니 해도 사망보험금만한 게 없다. 사망보험 죽여. 그리고 이 여자가 네 와이프가 다른 남자 만나서 네 아이를 키우고 그 남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서 네 아이가 크게 하고 싶은 게 더 좋으냐 아니면 평생 그렇게 살게 하고 싶은 게 좋으냐라고 봤을 때 그 돈이라는 게 있으면 그 프루덴셜 광고에 나오잖아. 뭐 하면서 아이랑 즐겁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한 사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거야. 그러니까 문제지. 필요 없다면 갱신형으로라도 가입해놔라 이거지. 갱신형으로라도 가입해놔라. 그래야만 내가 여유가 되면은 뭐 비갱신형으로 전환을 하든 뭐 하든. 정기보험으로 해도 한 60세 하면은 한 3-4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좁혀놓고 얘기를 하면 사망보험금 나 안 들어. 나 보험 안 들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설계사들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접근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게 실제로 생명보험의 통계를 보면 저축보험을 훨씬 더 잘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신보험을 잘 파는 사람은 한 10%에서 20%, 저축보험을 잘 파는 사람 7-80%고 여기 둘 다 잘 파는 저축보험에는 사람은 지금 변액보험에 포함되는 거지. 둘 다 잘 파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물고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랑 얘기했던 걸 종합을 하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당신이 돈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서 흔히 말하는 경단녀가 돼서 이 사람이 경단녀가 뭐야? 경력 단절녀가 돼서 소실적인 그래도 연봉 좀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 키우고 살림하다 보니까 다시 하면 시간당 단위 생산성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늦게까지 해야 되고 주말을 하다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어질 수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어져서 이 생활이 힘들어서 오히려 그냥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그냥 나는 저 사람이 별론데 아이를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엄마들이 훨씬 더 많다. 실제로 주영 형이 얘기한 대로 여자가 아빠가 남겨준 돈이 있으면 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아이한테도 심어줄 수도 있을 뿐더러 절대 재혼하지 않는다. 특별하게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경우는 그것까지 말릴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재혼을 하지 절대까지 않는다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 뭐냐면 정도는 대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불같이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 근데 한 10년 살아보니까 뒤치다커리 하느라고 힘들어.
나중에 여성부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공감하는 내용.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힘들어. 그런데 아이 이제 애 조금만 더 키우면 이제 내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왜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그 남자 뒤치다거리를 또 하고 자빠졌어. 요거는 조금 전화 올 수 있겠다. 아니 맞지. 나랑은 좀 달라. 경력 단절녀라고 하면 그래.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되게 어필을 해요. 왜냐하면 네 와이프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얘기하면 사실이거든. 그리고 종신보험의 니즈는 원래 와이프가 느끼는데 남편들은 잘 느끼지를 않는 보험이어서 와이프가 느꼈을 때도 항상 저를 대리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와이프가 느껴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날 저녁에 가서 얘기를 하면 100% 싸움 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반드시 남편을 설득을 시키려면 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 고객이 이제 원래 문의한 사람은 여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보험에 다 가입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종신보험을 가입하겠다고 요즘 자꾸 그런다고. 네.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남자가 종신보험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건 아 진짜 있지.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있지. 여성들이 훨씬 더 좀 찾고 저는 아까 이 형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예전에 교육 때 들어본 적이 있어서 가끔 한번 써보긴 했는데 저는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종신보험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주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신의 남편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지 않는다면 오씨 어따 대고 협박이야 이씨. 퇴근하지 않는다면 소일코 제가 약간 고치는 게 오늘 아니고 여기 이제 방송을 찍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 나오려고 이제 씻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나오려고 씻고 준비한 게 이 모양이냐?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좀. 어때서? 이게 어때서? 씻고 준비해야지 옷을 좋은 거 입었다고 안 했잖아. 알았어.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고객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못 받았어요 신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나오면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종신보험을 몇 년 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보상이 되냐 안 되냐 좀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뭐 출근할 때 잘 나가는데 뭐 못 돌아온 그 얘기가 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저는 얘기를 해서 얼마를 견뎌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진짜 얼마가 있어야 너는 버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 번쯤은 꼭 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면 패스하는 거고 그 기간이 금액을 저는 그래서 보험과 정기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해줘요. 같이.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각각의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고 이왕이면 종신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인데 세상이 자꾸 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지할 수 없는 사람한테 과하게 가입시켰다는 이유가 저는 거의 첫 번째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종신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다 그런데 특히 종신보험이 그래요. 왜? 특히 종신보험이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사 원수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팔 게 종신하고 연금밖에 없어요. 암보험도 있어요. 생명보험 안보험 별로 안 좋아. 어쨌든 팔아야 되잖아. 아니, 생명보험 팔긴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차피 일보다는 사람 10명의 업적보다 일 잘하는 사람 1명의 업적이 더 클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생보는.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하는 게 종신보험이랑 연금인데 손해보험 그래도 할 게 많은데 종목들이 근데 생명보험 정말 종신보험하고 연금밖에 없어서 또 그렇게 생각하죠. 손해보험 다녔던 사람들은 우리는 잘잘하게 여러 번 굴러봐야 돈도 안 되는데 생명보험 한 건 하면 돈 된다. 그러니까 한 건 하면 돈이 되는 생명보험이니까 종신보험을 하게 되면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종신보험 같은 연금보다는 차라리 더. 그리고 종신보험을 마치 연금인 척 가입시키는 사람들은 꽤 많고. 연금인척이라는 건 이제 설명을 잘못한 부분이고요. 네. 종신보험이 깊이 들어가면. 유지가 안 되는 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신보험은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납입 중지 또는 자유납입 제도를 통해서 해지환급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냈던 기간보다 더 길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그게 2년에서 3년이나 국내사나 외국계나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고객들이 느꼈던 건 내가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아야 되고 보장도 받아야 되고 처음에 선임회사한테 들었던 내용이랑 안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실제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치나 사망보장금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한 고객들보다는 처음에 원수사 들어가서 지인들 찾아가서
보험 하나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2, 30만 원 종신보험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종신보험의 가치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종신보험의 가치가 아니라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이제 수당도 수당이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하나 가입해줄까 했는데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런 경우죠. 근데 아까 같이 그 김정은 본부장한테 연락 온 사람, 곰탱이한테 연락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 온 사람이니까 그건 좀 얘기가 좀 다르지 그 상황은. 저는 근데 거의 필요해서 연락 온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연락 온 사람과 뭐 따로 이렇게 영업력에 의해서 하는 건 좀 다른데 이제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남자들은 안 죽어. 내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타이타닉이 침몰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난 안 죽어 원래. 남자들은 다 그래. 대관령 꼭대기에 가갖고선 차가 강릉을 향해서 점프를 하고 굴러다녀도 난 살아남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난 살아.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느낄지라도 이제 보험료가 좀 생각보다 부담스러우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분들 또는 뭐 여성분들이 좀 현실적이니까 그 사망보험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험을 주로 여자들이 이제 그 주도를 해서 많이 가입을 하죠 사실은. 그런데 남자가 도저히 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또는 여자가 이 보험을 도저히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상황, 통상적으로 남자가 이거 가입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몰래 여자가 남편 사인을 위조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약관상에 타인의 사망, 다른 사람의 사망이 부부도 타인이니까 다른 사람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이건 품보 기간이 없어요. 20년이든 30년이든 지나가면 그냥 피보험자가 사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냥 바로 보험 무효야 무효. 근데 어쨌든 사망한 시점에서 그거를 갖다가 보험사 쪽에서는 증명을 하려고 할 거잖아요. 하겠지. 글자가 있잖아요. 글자로? 생존에 그러니까 살았었던. 자필 몇 서명, 가지 뭐 룰이 있어요. 계약서에 청약서에 사인했던 서명과 통장사본 제출하세요. 그래고 통장사본에 있는 사인이 다르다든지. 뭐 사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 글씨체는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그런 걸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원래 어떻게 시작된 얘기였냐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지금 상황에서 여자분이 남편 몰래 보험을 들었는데 남편이 이 보험이 쭉 유지가 되는데 이제 와이프가 자기 몰래 가입한 거에 격분한 거야. 나 이 보험 인정할 수 없다.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거 철회 안 되고 취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가갖고 소송 끝에 피보험자의 사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다 라고 돼갖고 사망보험, 그래서 약관에 들어간 조항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사인이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약관 요즘 이제 들어간 건 무효된 부분과 이제 자필 서명하지 않으면은 그 보상 못 받는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잠깐만, 그 얘기를 해서 보험사는 안 죽었는데 보험을 한 10년 동안 냈는데 이거 보험료 되돌려 줄라니까 열받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계사들 자필 사인,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이제 남편 몰래 한 사인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이제 일부 고객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거 사인 안 하면 이제 사망보험 못 받는 거 아니냐, 보장 못 받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나갖고 이제 나 이것도 돌려줘, 이것도 돌려줘, 이것도 돌려줘 하니까 생명보험이라는 게 보험회사 측에서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었어. 캠페인으로 자필 서명 보완하셔라. 자필 서명 보완하셔라. 인정해주겠다. 원래 원칙상으로는 계약할 때 사인 아니면 그건 무효거든. 그러니까 원본 그걸 이제 배서해가지고 사인 이제 해주겠다고 했을 때. 근데 나는 보험회사 말을 믿지 않아. 이 새끼들은 나중에 캠페인 하고 나서도 원래 원칙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안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내 사인이 아니었어라고 자진납세한 사람은 보험금 못 받을지도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자동차 보험에서도 사실 자동차 보험을 자필서명으로 팩스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되지만 자필서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자동차도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잖아요.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약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그 약관 조항 때문에 사망보험을 할 때는, 그리고 요즘에는 무조건 전화가 가니까
계약 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고객님이 종신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사망보험금을 찾아달라고. 남편이 곧 죽어도 안 한다고. 근데 이거 해야 된다고. 다른 보험은 자필 서명 다 한대. 그러니까 자필 서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정기보험. 정기보험도 들어가. 그러니까 정기보험도 남편이 알아. 나 죽으면 돈 나오는 그런 거 말고 거야. 건강보험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이거지 남편이. 근데 종신보험을 죽어도 안 들어주겠다.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끔. 그래갖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요즘엔 다 전화를 하지만 과거에 수많은 계약들이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보험사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신계약들을 창출을 해서 계약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이제 보험 더 가입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이득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딴지 걸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많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자필 서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원본 말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원본 말고는 이 서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자필 서명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여러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약관상에 허용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효했을 때 다시 부활할 때 자필 서명을 받으면 돼. 아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다. 계약이 그거 말고 또 있나 해갖고 내가 실효가 됐다가 부활할 때 새로 가입하고 하는 걸로 보거든. 그럼 그 전거 없어지고. 그 전거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피보험자가 다시 사인을 하면 돼. 대신에 부활하는 기간 동안에 어디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원 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청약서에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자필 서명을 받은 고객 설계사들도 부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지가 그냥 사인해 줄 때가 있어. 부활하면 새 계약이잖아. 근데 청약서 설계사들이 자필 서명을 그냥 해버려. 이거는 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서류 심사부터 퀵부활로 가야 돼. 고객을 닥달해서라도 서류 심사부터 퀵부활로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계약전 알림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계약자 날리고도 해야 되는 부활은 건데. 새로운 청약으로 보기 때문에 새 계약.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입금만 하면 자동 부활이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있기는 해요 요새. 근데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서류가 설계사들이 고객들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저기 고객 편의를 봐줘야겠다 하면서 내가 사인하는 순간 그 계약은 무효일 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망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암 진단금 3천만 원을 가입하고 싶어. 그런데 스코어가 엮이잖아. 스코어가 뭐 종신 사망 1억 주계약이 1억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든지 또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상해 사망 뭐 합산 뭐 2억 3억 들어가야죠. 진단금 1,000만 원당 뭐 사망보험금 3천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회사들 있잖아. H에서 뭐 이런 데 많은데 그런 회사들은 그 스코어 암보험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자필 서명을 안 한 것 때문에 암 진단금이 보장을 못 받는 경우는 아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건 뭐 재판의 판례예요. 손해사장님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참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방송 이름 바꾸기로 했어요.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 설계사로. 키워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송을 찍는 도중에 그런 걸 듣지? 나도 처음 들었어요. 바꾸기로 했다는 거는 무슨 누군가 들으면은 아니야 원래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결정하고 통보하는 아니 스타일. 내가 바꾸기로 했다고. 충분히 본인이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으면 어쩌다 보험 설계사? 어쩌다 보험 설계사. 선 보고 후 좋지 막 이런 거. 어쩌다 보험 설계사로 바꾸기로. 나도 그렇게 들은 지 몇 시간 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 같이 들었어요 저랑.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보험 설계사를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우리가 나오게. 보험.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얼마 전에 설날 연휴 때 봤는데 괜히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래갖고 내가 놀라웠는데 재밌는데 그때 당시에가 나온 게 이제 외벌이 맞벌이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 보니까 방송 청취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4명이 그 방송 청취해서 한번 우리 어쩌다 보험 설계사로 유튜브에 방송한 사람들인데 거기 한번 방송하러 청취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한번 내가 올릴까 생각하다가 그래.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마. 저 그런 거 방송 사러 안 가요. 아니 예전에 내가 개콘 공개 방송을 간 적이 있는데 개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때 좋은 프로그램들. 10년 전 그때 10년 전에 이제 홍대 그 뭐지 홍익대학교
교양 수업에 이태선 교수님이 이태선 밴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거든. 그 개콘 밴드.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면 반드시 개 콘서트 거기를 무조건 한번 갔다 왔어. 아, 그 개콘에서 연주하던 밴드가 이태선 이태선인데 밴드. 그 사람이 교수야? 교수로 그때 그 홍익대학교 교양 교양. 교수였어. 지금 모르겠지. 나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 15년 넘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 재밌어요. 방송 가면. 자, 이제 그럼 이제 자필 서명까지 사망을 담보로 하는 것들은 이제 피보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법률상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대략 짚어봤고, 이제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얘기 한번 건드려 봅시다. 종신보험이 좋아요, 정기보험이 좋아요? 보험료는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이 싸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정기보험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걔 소멸해. 소멸해? 60세하고 하루만 지나도 아니야, 환급금도 있어. 환급도 되는데 정기보험의 장점은 소멸형으로 가격이 해야 싸게 금액이 가입하게 하는 게 정기보험의 장점인 거지. 환급률 100% 가면 종신보험이랑 비슷할걸? 보험료? 그치. 소멸해. 60세 소멸이 없어져. 어떻게 할 거야? 조금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싸니까. 보험료가 싸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기보험에 종신보험료가 이제 똑같이 1억을 넣고 정기보험에 연금, 정기보험에 변액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료만큼 가입하면 연금으로 보장받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종신보험 20만 원 가입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사망보험금 3억 필요해? 그럼 60세 만기로 아까 내 나이 몇? 3만 원? 9만 원 정기보험으로 넣고 11만 원 연금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사람들이 혹하거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 소멸용으로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있고, 또 종신도 두 가지 종류가 있지. 변액 종신이 있고 일반 종신이 있지. 변액 정기도 있고 일반 정기도 있어. 몰라. 아야. 끝나고 변액 정기. 야, 정기가 변액이 어딨어. 아 그래? 이때잖아요. 있다는데 왜? 아, 나 진짜. 소멸인데 어디까지 장단을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 변액에 저기가 없는 거죠? 변액보험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물가상승률을 해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처음에 딱 넣으면 얘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냥 1억이야. 그러니까 변액의 일부 계정을 이제 투자 계정으로 운용을 해서 얘들이 이제 수익이 났을 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 이상이 만들어지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 그게 사망보험금이 물가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변액보험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비를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일반 종신보험의 장점은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얘를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수단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굴리기 때문에 변액만큼 수익률이 높게 나오진 않겠지만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제 수익이 되는 시장에 거죠. 따라서는 변액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최저 보증이율이 높은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객들 이제 투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좀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나중에 연금으로 재원으로 활용할 때 얘기인 거고. 자, 그렇게 가져가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숙제 하나 내드릴까요? 근데 숙제 전에 내준 건 검사는 다 해요? 아니 검사 안 해. 정기보험하고 연금하고 정기보험 플러스 연금 그리고 종신보험, 이게 과연 진짜 정기보험 플러스 연금이 유리할 것 같으세요? 제3세대 종신도 나왔잖아요 지금. 과연 정말 유리할 것 같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이해 한 번 더 정확히 얘기해 줘. 왜냐면 이 컨셉을 아예 처음 듣는 사람도 많아. 난 너무 처음 들었어. 이 컨셉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들어오세요. 입사 지어서 4시부터 해가지고 뭘 방송을 공짜로 다 배우려고 그래. 따로 뭐 쪽지를 하든지 괜찮네. 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니 문제는 없어요. 따로 쪽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뭐 그래야지. 이거 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예전에 과거 M사 그 설계사들이 기존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다 깨고 정기보험으로 교체하면서 그 보험료 낮춘 거 플러스 무슨 변액보험 조합으로 가져가서 숱하게 팔았었거든. 내가 그때 그 새끼들 존나 욕했거든 진짜. 그런데 그 새끼들이 이제 그분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 들어오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이해해달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게 맞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근데 종신보험은 외국계 종신보험에는 없는 기능들이 국내 종신보험에는 사실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내가
이 최진환 본부장이 처음에 그 저를 만났을 때 생각에 틀을 깨기 시작한 게 종신보험부터야. 사실은. 왜냐면 그때까지 외국계 보험회사를 기반으로 했던 설계사들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납입 면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또는 납입 면제가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 실제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생보는 그런 기능이 좀 없는 보험사가 좀 많잖아요. 약하죠. 없다기보단 약하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차피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에 나는 종신보험 80세 납을 되게 싫어해요. 80세 납을 싫어해. 그리고 아까 종신보험에 대해서 정기하고 그 다음에 종신에 대해서 어떤 게 좋냐 했을 때 정기를 택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내 집이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라도 꼭 물어봐요. 내 집은 내가 부담스럽지만 내 집이지만 난 월세가 좋아. 생각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다른 것 같아. 내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집을 사는 게 낫다. 단 집을 살 수 없으면 월세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도 좀 비유를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외국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생명보험사들 외국계를 기반으로 하는 생명보험사는 어떤 회사냐? 많아요. 외국계 회사지 그냥 A 외자계 회사라고 얘기해야 되나? 외자계나 외국계. 그런 쪽의 그 생명보험들의 단점은 아닌데 그 좀 뭐랄까 극대화되지 못한 장점이 뭐가 있냐면 납입면제 기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생명보험, 종신보험의 납입면제 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납입면제 기능 5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면제잖아. 근데 50% 이상 후유장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납입면제가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면 외국계 회사들은 통상 이 돈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죽으면 사망보험금을 줘. 이게 납입면제 대부분의 이제 개념인데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후유장애가 이제 되게 되면 이걸 대부분의 경우 납입 면제가 아니라 완납된 것으로 봐. 대납 처리. 보험료가 완납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예시표에 있는 환급금이 다 불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대로 주고 그다음에 내 쌓인 이제 앞으로 낼 보험료를 보험사에 대신 내주니까 적립금도 쌓이는 거고. 근데 정기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이 없어. 정기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이 없다고 봐도 끝나니까. 아니 50% 이상 50% 그러니까 정기보험은 납입면제 기능이 없다고 봐도 연락이 언제 왔냐? 연락은 지난주에 미리 3일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간다고. 내일이 보름이지? 22일인데? 내일이 정월 대보름. 주빌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깡통 돌리러 가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진짜로? 난 쥐불놀이, 자치기, 짬뽕. 난 솔직히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진짜로? 이 부럼을 왜 까먹는 건지 알아? 안 좋은 이게 기분 가라. 부럼이라고 하지? 부럼 뭐 뭔지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부럼인가? 밑에 자막 달아야겠는데? 부럼. 검색해보고. 이게 그 원래 부스럼 생기지 말라고 먹는 거잖아 이게. 근데 지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아 눌러놨어? 갑자기 뭐가 바뀌어버렸네? 없던 게 생기고 막. 부스럼 생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에 옛날에 협찬해 주신 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뺏어온 건데 뭘 협찬이야. 아 뺏어온 거야? 이거 저기 뭐야 부럼이 옛날에는 기름기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못 먹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름에 이 땅콩을 먹어 땅콩이나 이런 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 버짐이라고 하나? 그런 걸 좀 막기 위해 먹었다고 하더라고. 맛있네. 내 얘기야.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어.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종신보험 장점 납입 면제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다가 이제 자살 얘기가 넘어가갖고 또 졸라게 싸우다가 이제 말하는데 자살 얘기는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약관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싸울 일이 아니겠다. 그래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걸로, 자살은 넘어가고,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지. 지난번에 우리 계약자 날리는 의무 할 때 계약자 날리는 의무 사항의 명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지사항이 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약관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자 날리는 의무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뭐 그런 걸로 존나 싸웠잖아. 방송에는 안 나갔겠지만. 방송에는 안 나갔나? 나갔어요. 아무튼 존나게 싸웠는데 결론은 니네는 판사가 아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다, 뭐 그런 정도였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가면 아무도 뭐 손댈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위험한 건 얘기할 때, 보험 판매할 때 얘기하지 말도록 해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실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에 자살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일반인? 자살이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너 죽을 거야? 아니 그러진 않지만 중요하지 않나?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자살에 대해서. 이름이 생각나요. 수상한 고객들인가? 그 혹시 유승범인가? 걔가 고객들이 다 이상하게 죽을 것 같아서 막 그거 아니지. 바꾸는 거.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는데 회사에서 봤어. 회사에서. 아무튼 뭐 사망보험금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숭고한 내용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재수없는 내용이지. 씨발 내가 죽을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직업상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의사, 장의사, 보험 설계사들은 정말로 평상시에 얘기 못하는 부분을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또 여자들한테도 평상시에 이게 되겠지? 뭐 유방암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완전 이런 얘기도 다 그냥 완전 평상시에는 못하지만 어떻게 평상시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못하지만은 그렇지, 뭐 완전 개 변태 같아. 영업 좀 하세요. 저 민간인입니다. 화살이 글로 갈 줄 알았어 내가. 우리 까먹으면서 방송한다고 지난번에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만 좀 쳐먹으라고. 나 먹고 한다고. 그러니까 겁나 잘 먹는다구나. 그만 좀 먹으라고 뭐라고 하더만. 아 그렇구나. 난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 많이 해? 아니 보통은 그런 얘기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는. 가끔 이제 레테지 레몬테라스에 그 보험 설계사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댓글 올리고 답글 걸면서 고객들하고 상담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질협착 뭐 이런 얘기 막 하다 보면 가끔 들으면 좀 내가 낯뜨거울 때가 있기는 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평상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사가 아닌 그냥 일반인으로서 그냥 뭐 알든 모르든 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뭐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설계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을 한다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꺼리낌을 갖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약간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얘기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고지의무 물어볼 때 산부인과 쪽 물어볼 때는 사실 남자 설계사들이 여자 고객 만나서 잘 못 물어보는 남자 설계 되게 많아요. 나는 고지의무 아예 안 물어봐. 고지할 거 있으세요? 없는데? 나는 저거 물어보는데 그 3개월 이내 그렇게 쭉 읽어주고 왜냐면 있으면 대답하라고. 주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산부인과를 통화로 5년에 10번 이상 가시는 분들. 근데 꺼려서 안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뭐. 물어봐야지. 물어보죠. 근데 그 문서를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문서를 놔두고 읽어보시고 체크하세요라고 나는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데. 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브라보한 생각. 내가 책임질 일 없게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계약자 달력을 그냥 줬다. 뭐 이 정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야 돼.
자, 사망보험금, 종신보험 아까 그 장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납입면제가 있었는데 그 납입면제가 외자계 회사와 국내사가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외자계 회사는 50% 이상 후유장애일 때 납입면제, 실수하게 납입면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국내사는 대납의 개념이 있다. 80%도 많아요. 50%가 아니고. 대납의 개념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험료를 대신 내준다. 보험사가 뭐 요 정도가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변액종신 쪽으로 가면 보험료가 많이 싸지기 때문에 외자계 회사가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그럼 잠깐 질문해도 돼요? 안 돼. 납입면제 기능이 있을 때 그냥 하세요. 납입면제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걸 따지면 이제 내가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 그 외자계 회사 직원들이라고 이제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 그 ING나 AIA 뭐 이런 회사, 매트라이프 이런 회사는 납입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잖아. 80세나 60세나. 다 그렇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보험료 때문에 낮추기 위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납입면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추진화본부장은 싫어한다며. 왜냐하면 그건 예전하고 같은 거지. 갱신형 우리 진단금 예전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을 때 이걸 끝내야 한다. 뭐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나도 80세까지는 잘 설계는 안 해요. 종신도. 총액이 너무 늘어나요. 길면은 한 60세. 이자 계산돼서 총액이 너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금 전환 때문에 나중에 비과세 통장 하나 만들어 컨셉으로 종신보험을 주기하게 막 2천 이렇게 넣고 3천 넣고 2만 7천 원, 3만 원 막 이렇게 하고 했던 한때 그런 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종신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이 80세로 가는 것하고 저는 이제 납입 기간을 꼭 20년 안 하고 55세 납, 60세 납, 생명보험은 10년 납, 15년 납, 20년 납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55세 납, 60세 납, 65세 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보험도 그런 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명보험, 종신보험은 다 그렇게 되니까 항상 그 나이 몇 세로 납입하는 거를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 금액 따라 하고 저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변액종신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장성 납입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50%면 한 번 또 고민해봐야겠지만 외국계는 80%인 경우도 사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납입 기간에 매트는 80%예요. 80%예요. 납입 기간 내에 50% 아니야? 80%예요. 납입 기간 CIN하고 좀 달라. 납입 기간 내에 하는 거랑 좀 달라. 씨가 또 약관 보고 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확실히. 왜냐면 상품이 내가 잘 안 봐서 상품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 알긴 힘들어. 다 알고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보험사가 너무 많아. 그리고 팔 때 그 약관 보고 설명하고 알면 되지 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아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일단은 뭐 그 종신보험의 장점은 정기보험에 비해서 장점은 환급률이 일단 높은 거지. 환급률이 높은데 납입면제 기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만하다. 근데 납입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납입면제는 50% 이상 후유장애 납입면제가 있고 암 납입면제가 있고 2대 질환 납입면제가 있는데 생명보험에서 2대 질환이라고 하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이겠지. 그리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뭐 6대 질환 납입면제인가? 뭐 매트도 6대. 6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저 말기 신부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그 6대에 해당하면 3대 빼놓고 나머지 3개가 추가되면 그 나머지 3개는 이제 손해보험 약관이나 그 생명보험 약관상 후유장애 요율이 따져보면 통상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3대 질환 납입 면제 정도가 뭐 가장 폭넓은 질환이다. 요 정도로 50%라고 보면 되는 것 같지. 자, 그래서 종신보험은 사실 사망보험을 보상하는 보험이긴 하지만 다른 보험에 대해서 사망만 놓고 보면 좀 비효율적이지. 왜냐면 다른 보험들보다 비싸니까. 사망 보장만 놓고 가격을 따지면 좀 비싼 보험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진다. 요즘에는 이제 아까 연금으로 파니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연금 미리 받는 뭐 연금 미변조? 미변조. 뭐 매트가 미변조이지. 미리 받는 거지. 그거는 이제 상품 이름이고 그냥 어쨌든 연타종 개념이죠. 그러니까 연금 타는 종신보험 개념. 예전에는 이제 이거 연금 전환을 하면 상품 전체가 다 소멸해서 없어졌다고. 그리고 이게 연금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었는데 보장도 일부 되면서 사망보험금의 뭐 5% 10%가 미리 이제 연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타 상품들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어떤 상황에서건 요새는 이제 상품들이 많이 퓨전이 되고 있지. 근데 저 약관이 있지만 환급받는 NH 정기보험, NH 농협 상품이긴 하지만 이제 저거의 컨셉은 이제 환급받는인 거지.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지금까지 정기보험은 환급률 없이 저렴하게 소멸형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쟤는 이제 아예 이제 환급이 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정기보험은 짧게 많이 설계를 하니까 고객 입장에서 환급을 좋아하는 고객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괜찮은 거 같아요. 나 저렇게 환급을 좋아하는 고객한테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생명보험 말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손해보험의 주계약 그 상해 사망하고 질병 사망을 같이 넣어주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봐. 훨씬 쌀 수는 있죠. 싸지. 싸고 보장 폭도 넓지. 왜냐면 후유장애가 같이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되거든. 후유장애가 100만 원이라도 들어가야 돼. 원튼 원치 않든. 그렇지.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뭐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사망이 그냥 넣으면 80세의 만기인데 밑에 질병 사망 80% 이상 후유장애를 넣어야 이게 20년 만기, 60세 만기 이렇게 만기가 설정이 되거든. 조금이라도 스코어를. 그래서 80% 이상 후유장애가 또 들어가야 하니까. 또 복층으로 사망도 설계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저기 막 장점이 있는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상품 얘기는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지만 용어 정리를 하자면 종신보험은 내 몸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보험을 종신보험이라고 하고 정기보험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 보험이지. 그래서 명확하게 그냥 논리로만 따지면 생명보험도 손해보험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은 다 정기보험이다. 이 정도. 근데 사망보험금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앞쪽에서 얘기했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지? 몇 세대는 가장 좋을까요? 사망보험금? 난 안 드는 게 좋다고 봐. 나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니까 안 죽는 게 좋다고 봐. 고객한테 당신도 나처럼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야. 당신이 나갔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몇 살까지 살라고요? 나? 안 죽는다는데 무슨 몇 살까지 살아요? 평생 영원히. 평생 영원히.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신보험이 몇 세에 가입하는 게 좋냐, 뭐 가성비 계산기 두드려보면 알겠지만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입하는 거지 뭐. 안 그래? 어렸을 때 가입할수록 싼 건 사실이지만 내가 봤을 때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건 난 사망보험금은 좀 불리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 왜냐면 이게 그 요율이 점점 낮아질 거거든 사망보험금은. 그걸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냐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15세 사망보장금 많이 권하는데. 난 그렇게 얘기하지. 15세 사망보장금 되면 아 자식을 위해서 평생 책임져줄 어떤 걸 가져가고 싶으시냐고. 그렇게 얘기해. 그럼 네 보험이라도 똑바로 들어가. 네,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은 보험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지. 아니 자기 보험을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보험 기존적으로. 그런 얘기. 딱 15살인가 됐다고 해서 전화가 와서 종신보험 가입해야 된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저거 얘기했어요. 그 두 분 거는 가입돼 있냐고. 왜냐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부모의 부재니까. 그렇지. 부모의 부재니까 부모 보험을 그러니까 먼저. 부모 거가 사망보험이 제대로 돼 있고 애기 거까지 보험료 나입 가능하다라면은 뭐 준비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본인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돼. 나는 그냥 가입하겠다 그러면 하라 그래. 또 하나의 우리 또 얘기거리가 되니까 자녀 이렇게 체크가 고2거든요. 그게 보험 나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 나이가 15살이면 이제 중2밖에 안 되지만 보험 나이 15살이면 고2 넘어갈 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그렇죠. 마무리 지으시죠. 이제 시간도 됐는데. 그래. 보험도 까먹었고 다 먹었으니까 마무리하자. 자, 아까 숙제 뭐 내준 거는 아니 그거 그냥 끝났어. 안 내고? 냈어. 확인해 보라고. 연금하고 정기하고 종신으로만 가입했을 때 이해하셨죠? 그걸 분명히 비교해봐라. 그리고 정기보험 사망보험금만 싸다고 너무 우기지 말고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에 환급률 100% 넣어주면 손해보험은 몇천 원만 추가가 되면 되기도 하거든. 생명보험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자,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일반인 오늘 방송 듣고 하고 싶은 얘기 해봐. 사망보험금은 가입해야겠다. 그리고 보험료 싼 거는 정기보험이다. 이 정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방송.
충분히 많이 했어. 아니 얘가 못 알아듣는 거 같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좀 더 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 전기보험이 싸지. 전기보험이 싸.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그 숙제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보험이랑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종신보험 안에서 이걸 같이 해결하는 게 유리할지.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서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도 모르고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떨어질지도 몰라. 그리고 금리가 그 변액으로 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 확정 그 이율형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확률 싸움을 내 말이 맞다고 100% 우기기보다는 고객한테 오픈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오픈하고 선택하는데 고객이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가서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인생은 그 인생이 나는 아니니까. 선택을 내가 해주진 않지만 내가 원하는 선택을 고객이 하게끔 하는 건 좀. 나 종신이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 생명보험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 화재보험 회사 것 같은데. 화재보험회사에 종신을 가입했다고? 화재보험엔 종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 그래? 화재보험은 건물. 대신에 100세, 110세 있어. 110세. 아니 화재보험은 건물, 시설, 기계. 생명보험 출신들은 그냥 생명 빼고 다 화재야. 장기도 화재야. 맞아, 장기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 난 처음에 그것도 되게 헷갈렸어. 바둑 아니야 바둑 장기에 관계는? 아 제게 그 뭐야? 자연! 그 마무리. 자 오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뭐 사망보험금 이게 뭐 비싸다 싸다 말도 많고 자살이 되냐 안 되냐 말도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가치는 제 생각에는 어디다 쓸 돈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목적이 무엇인지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숭고한 어떤 목적의 그 어떤 보험인 건 확실하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그 잘 사는 민족이잖아요. 유태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종신보험. 언제 죽어도 죽으니까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보험에 관련돼서 죽으면 그 보험금을 계속 물려주면서 그 부를 대물림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뭐 제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 종종 저도 고객한테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난 구라라고 보지만 뭐 불안하고 보지 않아 나는. 세금 많이 뗄 텐데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부의 대물림 또는 내가 없는 자리를 나 대신 메꿀 수 있는 경제적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 있어 보이니까 사망보험금 싸게만 생각하지 말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고객을 정말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얘기해봐라. 팔아라가 아니라 사망보험금도 필요하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라라고 이제 전달을 해줄 수 있어야겠지. 최근남 본부장님 같은 스타일은 사망보험금 꼭 필요하니까 재무설계에서 너희 가족들과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같이 쌓아갈 것이고 여기는 필요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뭐 연락 오면 하고 연락 안 오면 뭐 굳이 얘기하지 않고 필요하면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기보험이 싸니까 전기보험으로 할 것이고 한다면 뭐 그 정도 얘기. 나는 뭐 필요해? 왜 필요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전기보험 변액 갱신형으로. 변액 전기보험이지. 차량 경례하시죠. 자 오랜만에 찍은 그 방송이었고 보름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먹었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설계사 1편 그리고 어쩌다 보험인 12편 종편. 이제 제목이 두 개가 같이 나가는 거지. 그럼 파일럿 방송이네. 어쩌다 보험 설계사로 파일럿 방송. 그러니까 개판이었잖아. 씨발 이번 편 방송. 자 어쩌다 보험인, 어쩌다 보험설계사, 어쩌다 보험설계사로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어쩌다 보험설계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제가 치라면 다칠 거면서